1960, 70년대 우리 경제는 고도 성장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70년대는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10%대를 웃돌 정도였죠. 하지만 1980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합니다. 당시만 해도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것이 참 생소했던 때였습니다. 1980년 음력설과 추석 경기는 썰렁하게 얼어붙었고 백화점은 연중 세일이라는 프레카드를 내다 붙였지만 소비자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냉담했습니다. 뭔가 타개책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1980년대 초 서울의 백화점은 신세계, 롯데, 그리고 미도파로 3분돼 있었으며 이들은 고객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이어가고 있었다. 김 부장. 예, 상무님. 그 전에 내가 말했던 거 각 백화점별 크레딧 카드 회원수 말이야. 준비됐나? 예, 여기 있습니다. 1980년 가을 현재 크레딧 카드 이용 회원의 경우 신세계가 11만 명, 미도파가 8만 3천 명, 롯데가 5만 2천 명. 예, 지난 한 달간 크레딧 카드로 물품을 구매한 고객들은 전체 구매 고객 가운데 16에서 25%를 차지하는 비율이었습니다. 상품권 판매도 중단된 마당에 앞으로는 크레딧 카드 고객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가 하는 게 백화점 경쟁의 관건이 될 거야. 게다가 국민은행까지 이 크레딧 카드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예. 저쪽 백화점에서 이번에 크레딧 카드 회원수를 늘리기 위해 이벤트를 한다는데 우린 어때? 뭐 계획을 만들어 봐야 하지 않나? 아직까지는? 예. 굳이 이벤트 같은 걸 하지 않아도 회원수는 꾸준히 늘고 있는 마당이라서요. 게다가 크레딧 카드는 우리 백화점이 가장 먼저 시작하기도 했고요. 하하, 이 친구가 지금 그렇게 한가하게 있을 때가 아니야. 이 바닥은 전쟁이야, 전쟁. 전쟁에서 처음에 좀 이겼다고 끝까지 이기는 게 아니야. 예, 상무님. 전쟁에서 이기는 건 말이야, 상대편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우리의 깃발을 확실히 꽂았을 때 그때가 이기는 거야. 알아? 어떤 이벤트를 하면 좋을지 바로 기획회의 준비하라고. 예, 알겠습니다. 백화점들은 경쟁적으로 크레딧 카드 고객을 늘렸다. 그러나 문제는 그만큼의 준비가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실례해야 합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서울의 모 백화점 신용 판매부로 한 여성이 찾아왔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여기 보세요. 그녀가 백화점 신용 판매부 직원 앞으로 내민 것은 크레딧 카드 이용 대금 명세서였다. 모두 74만 원이에요. 예, 그렇네요. 옷도 이것저것 사셨고 가전제품도 사셨네요. 그런데 그걸 내가 산 게 아니에요. 예? 카드를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했다가 이게 날아와서 봤더니 근데요, 이게 내가 쓴 게 아닌데 내가 갚아야 하나요? 잃어버리셨을 때 바로 신고하셨다면 카드를 정지시켰겠지만 이건 어쩔 수 없이 고객님께서 갚아야 하는데요. 몰랐다고 했잖아요. 몰랐다고. 잃어버린 것조차도 몰랐다고요. 정말 억울해요. 내가 쓴 것도 아닌데 만일 안 갚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체 이자가 월 4%입니다. 월 4%요? 뭐가 그렇게 비싸요? 안 갚고 끝까지 버티면요. 고객님,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재산상의 압류 조치라든지 그런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요?
저희도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이 부분은 카드 만들기 전에 충분히 공지를 해드렸습니다. 안 됐지만 지금으로선 빨리 갚으시는 수밖에 도리가 없겠습니다. 난 그런 공지 들은 기억 없어요. 카드만 만들면 이거 해준다 저거 해준다 온갖 감언인설을 해놓고 이런 피해가 생기면 나 몰라라 고객한테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전가하는 거예요? 크레딧 카드의 급속한 증가와 비교해 봤을 때 이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었다.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한국소비자연맹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1980년 9월 5일 매일경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크레딧 카드는 상당히 보편화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문제점들이 지적되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데 실무자들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우선 발행자들이 합동으로 소비자 계몽 교육을 시키고 분실에 대비한 전산화 및 온라인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됐다. 이래 사용 한도를 정해 한도 초과 시 철저히 체크되고 사고 위험에 대비한 보험 제도의 개발이 시급하다는 점도 인정됐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2003년 카드 대란 사태 때 얼마나 많은 신용 불량자가 양산이 되었습니까? 국가든 기업이든 당장 먹기에는 곶감이 달다는 식의 신용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이미 1980년대에도 신용카드가 상당히 보급돼 있었고 그에 따라 문제를 노출하고 있었군요. 자, 이런 가운데 1980년대 유통 환경은 어떻게 달라져 가고 있었을까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유통 환경은 급변한다. 1980년 1월 4일에는 유통 근대화 촉진법이 공표되었으며 그해 12월에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에 따라 제5공화국 출범 직후인 1981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카카, 최창락 신임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장입니다. 아, 최 위원장 반갑소.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기획원 소속이었다. 그러던 것이 1994년 12월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경제기획원에서 분리 독립하게 된다. 제5공화국 경제의 1차적인 목표는 물가 안정입니다. 예, 카카.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이 안정되어야 하고 시장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시장의 불공정 행위가 없어져야 한다 하던데. 그렇습니다. 최 위원장, 공정거래법 제정에 주안점을 뒀던 부분이 뭐요? 가격의 부당한 인상을 강력히 규제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그리고 또요. 구체적으로 납입 자본금이 10억 원을 넘거나 총 자산이 50억 원을 넘는 1천여 기업을 기업 결합 제한 대상 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들을 무리하게 인수 합병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래요. 그 말은 재벌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을 잡아먹는 식의 확장은 없게 해야 한다 이건데. 에? 사실 그렇습니다. 전 정권에서 말이지 이 재벌 위주로 사람을 키워왔어요. 그러다 보니 이 중소기업들은 발을 댈 곳이 없었단 말이지. 그거를 지정해보자 이거지요? 예, 카카. 그리고 이 소비자 보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요즘 이 카드 문제로 이 말들이 많던데. 예. 카드와 관련해 불공정 거래 발생 확률이 높은 것으로 백화점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백화점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는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제5공화국 출범 초, 적잖은 재벌들이 새마을 성금이나 원호 성금을 청와대에 직접 기탁했고 전두환 대통령은 그와 같은 성의를 보인 기업인들을 따로 부르곤 했다.
지난 시절 우리 재벌들은 가진 특혜 속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나는요, 그 특혜는 타파하고 과실을 나누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그 시작이 될 겁니다. 내가 그 법을 만든 걸 두고 말이지, 이 뒤에서 재벌 길들이기를 하니 뭐니 말들이 말한 걸로 아는데, 본인은 매우 이 원칙적인 사람입니다. 국세청장 불러다 내 마음먹고 조사를 하면요,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오늘 밤부터 당장에 잠 못 자실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 겁먹을 건 없고,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는 기업인 여러분들을 겁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공정거래법을 한다고 해도 그게 여러분의 사업을 어렵게 하지는 않을 거다,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 회장님. 예, 카카. 이 신 회장님께서는 일본서도 사업을 크게 하고 계신데, 우리나라가 외화를 벌어들이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십니까? 제가 호텔과 유통업을 하고 있어서 피부로 느끼는 겁니다만, 일본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돈을 정말 많이 씁니다. 그 일본인들 지금 일본 경기가 아주 좋다면서요? 예, 세계적으로 봐서도 지금 일본의 경기는 아주 좋습니다. 일본 사람들 중에 태평양을 건너서 관광을 가는 경우도 많지만, 가까운 한국으로 와서 관광을 하고 쇼핑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런데 일본인들이 한국에 와서도 막상 살만한 물건들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일본인들이 특히 좋아하는 유럽산 소비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라모, 우리 기업들이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이 정부가 잘 한번 연구를 해봐야지. 내가 얘기했잖아요. 정부의 경제정책에 협조를 잘 해주시면 기업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기라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카. 명품이라는 게 뭘까요? 흔히들 해외 고가 유명 브랜드 제품 그렇게 부르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소위 그 명품이 들어온 것은 언제였을까요? (1981년의) 어느 날 롯데 신격호 회장은 자신의 호텔 지하 이태리 식당에서 딸인 신영자와 마주 앉아 있었다. 당시 신영자는 롯데쇼핑 영업 담당 이사의 직함을 갖고 있었다. 요즘 말이다. 세계 유명 디자인의 제품들을 싹쓸이 해가는 가장 큰 손이 뭔지 아니? 일본 사람들이잖아요. 지난번 파리 갔을 때 일본 사람들이 유명 브랜드 매장 앞에서 진을 치고 기다리다가 물건을 사가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가 뭔지는 알고 있지? 네. 그걸 말이다. 우리 면세점에서 판매를 하면 어떻겠냐? 좋은 생각이긴 하지만 한국에서 L브랜드 본사와 직접 연락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L브랜드의 면세 사업권을 가진 곳은 홍콩에 있다. 홍콩 브루벨 지사 쪽으로 알아봐. 아마 내 생각에 최소한 아시안게임, 올림픽을 전후해 수입 자유화 조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본다. 그때를 대비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봐. 네, 아버지. 처음부터 일이 쉽게 풀리지는 않았다.
아시아 작은 나라에서는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이 홍콩 지사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한국에 일본인 관광객들이 늘어날 것을 내다본 롯데 측은 집요하게 설득했고 마침내 1984년 L브랜드 매장이 서울 소공동 롯데 매장에 들어오게 된다.